고요. 그러니까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잖아. 나는 그것도 일종의 간첩 활동이라고 봐. 솔직히 중국이 일반인이 한국에 만약에 여행을 왔다 집회 참가를 왜 해? 난 그거에 어느 정도 중국이 지시가 있었다고 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중파가 정권을 잡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아 그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침리하는 것보다는 친중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환영이잖아. 그래야 또 한국에 빼먹을 거 다 빼먹지. 근데 이제 한국에 빼먹을 것도 없어. 진짜 뭐 산업 기밀 뭐 이런 것들, 뭐 과학 기술들 빼먹을 거 중국 다 빼먹어갔어 이미. 여러분 한국은 지금 중국 상대로 적자를 보고 있다니까. 이제 지금 한국이 중국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이제 중국이 한국 돈 벌고 있어. 역전됐어요. 2023년부터 역전됐습니다. 무역 흑자. 중국이 한국 상대로 돈을 벌고 있고 한국은 중국 상대로 적자예요. 2023년도부터 첫 적자였어. 그다음에 2024년 더 커졌고 이후로는 그 적자 액수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한국 상대로 모든 산업 쪽에서 지금 치킨 게임으로 다 승리를 하고 있어요. 치킨 게임이 뭐냐? 나는 네가 얼마에 팔든 간에 난 너희 반값으로 팔 거야. 네가 망할 때까지. 네가 오래 버티나 내가 오래 버티나 보자.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못 버티고 이제 문을 닫잖아. 그때 중국이 오케이 이제부터 정가 맞자. 이런 식으로 중국은 계속 뭐라 해야지? 이 자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이따 이런 거야. 중국 기업이랑 한국 기업이랑 붙잖아. 중국 기업이 약 30% 손해 볼 때 한국 기업은 7-80% 손해를 봐요. 뭐 철강, 화학, 뭐 여러 가지 부자재들, 뭐 배터리, 뭐 다 이제 중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 뭐 슬슬 차이나 뉴스를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여기는 다 이제 공산당 체제고 정말 자기들끼리 다 해놓은 그런 체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 중국을 가서 혹은 베트남을 와서 뭔가 뭐 여기 현지 사람들이랑 시비를 붙었어. 시비를 붙어가지고 뭔가 이제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를 뭐 찾기 위해서 뭐 싸우거나 뭐 이렇게 뭐 시비가 붙었어.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외국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죠. 외국인들 범죄자들 하면 뭐 말썽을 피우든 뭐든 정말 외국인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줘. 근데 그걸 진짜 좀 배운 사람들은 잘 대해주는 걸 알면 그걸 이용하면 안 돼.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나도 좀 더 자중해야 되거든. 근데 외국 애들은 한국 경찰들, 한국 공권력 만만하게 봐. 존나 만만하게 봐요. 와 진짜 패고 싶더라. 그 영상 봤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어떤 경찰 오토바이가 공안이지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어떤 뭐 신호 위반을 한 차를 막 이렇게 쫓아가. 근데 그 차가 이제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그 차가 막 이렇게 꺾을 때 이제 차가 살짝 주춤했어. 주춤 한 틈을 타서 중국 공안이 그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존나 달려가가지고 창문 바로 깨버리고 운전자 얼굴 계속 패. 진짜 기절할 때까지 패. 진짜 한 1분을 패다니까? 몇 대 패는지 몰라. 계속 패. 처음에는 마음적으로 시원했어. 그래 이런 씨발 보조하는 새끼들 이렇게 해야지. 근데 너무 오래 패니까 잠깐만 죽은 거 아니야? 약간 걱정되는 정도로 패. 근데 그 반면 한국의 폭주족들 경찰들 상대로 존나게 막 깝죽거리는 거 알아요? 막 경찰차가 막 이렇게 따라오는데 막 오토바이로 막 뒤로 돌아갔다가 에이 나 못 잡지 이러면서 막 한국의 폭주족들 그런 애들 있더라. 영상 올라오잖아. 그런 애들을 중국으로 좀 보내야 돼. 진짜 중국에서 폭주족? 뭐 폭주? 야 경찰차가 아니라 장갑차로 바로 밀어버릴걸? 아 진짜 한국의 경찰들을 한국 사람도 그렇고 외국 사람도 그렇고 너무 만만하게 봐. 와 진짜 물론 뭐 한국 사람들 사이 정리하는 게 있잖아. 근데 그 점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이든 혹시 뭐 외국이든 취객이야. 취객인데 막 너무 취해가지고 막 뭔가 막 진상을 부려.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좀 술에 관대하잖아.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진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야. 술 먹고 나도 진상이었던 그런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기억이.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자. 아이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뭐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근데 맨정신이야. 맨정신인데 진짜 법을 어기고 경찰한테 뻑큐 날린다. 아 진짜 처벌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봐요. 뉴스에서 범인 얼굴 가려준 거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말이 얼굴 왜 가려준 거야? 자 여러분들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간첩 관련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뭐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담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막 어떤 나라를 특정하면서 간첩 얘기를 한다는 거 그거는 좀 진짜 너무 오버했어. 오버하긴 한데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간첩 활동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간첩은 엄청 많습니다. 이걸 왜 사람들이 부정하는지 모르겠어. 중국이든 북한이든 한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 기사도 그거 진짜 매년마다 몇 건씩 나가는데 사람들이 왜 간첩이 있다는 걸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수많은 과학 기술들 그것도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예를 들면 반도체도 그렇고 그것도 다 간첩 짓이야. 그 산업 스파이는 간첩이 아닌 줄 아나 본데 그것도 간첩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사가 엄청 많은데 이것도 얘기하자. 자 여러분들 이것도 최신 기사인데 중국 창신 메모리 제품으로 추측되는 DDR5 출시. 자 킹뱅크 글로웨이 등 저장 장치 제조사 인터넷 판매 중국 매체들 메모리 기술 역사적 전진 이뤘다 평가. 지들끼리 뭉치고 장치고 난리 났죠. DDR5가 뭐냐면 이게 중국에서는 아직 이게 메모리인데 중국에서는 구형인 DDR4를 위주로 생산하던 중국 업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DDR5를 만들어낸 거야. 그럼으로써 한국의 SK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삼성 등 이 메모리를 만드는 한국의 기업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설마 혹시 중국이 그동안 엄청 노력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드디어 걔네들도 과학 기술적으로 큰 도약을 이뤄내구나. 설마 이렇게 동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이거 기술 다 넘어간 거야 여러분들. 실제로 산업 스파이가 이 기술을 갖다가 고가의 중국에다가 넘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이 기술이 지 거야. 지가 발명한 기술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기술은 그 사람이 어디다 팔든 그건 상관없잖아. 지 기술이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지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입사하기 전에는 슈플도 모르는 새끼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어깨 너머로 본 것도 있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연구원으로 들어갔으면 거기 들어가서 배운 것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거는 자기 기술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배운 것들을 그거를 고가에다가 딴 기업에 넘긴다. 이거는 간첩 활동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인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인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 중국인들도 실제로 삼성이랑 SK에서 일하는 중국인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그분들을 뭐 누명을 씌우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의심은 해볼 수 있다 이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이걸로도 문제 되게 많이 됐었어. 자 중국에서 유학하던 한국 유학생들. 그러면 그 한국 유학생은 한국어도 알고 중국어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채용을 하면 중국 시장을 뚫는데 이 한국 유학생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중국에서 유학하던 유학생들이 몸값이 그래도 괜찮게 쳐줬을 때가 있었어. 근데 그게 반짝이었어. 왜 반짝이었냐? 중국에는 조선족이라는 민족이 있잖아. 여러분들 진짜 이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조선족들은 한국인들이 동포고 옛날에 뿌리가 똑같고 우리가 쓰는 언어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걔네들은 중국 사람이에요. 걔네들은 뼛속부터 중국 사람이야. 한국이랑 중국 축구하잖아. 걔네들 중국 응원해요.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원래부터 걔네들은 한국어랑 중국어를 해요. 한국어랑 중국어를 하는데 근데 걔네들이 조선족 중에서도 엘리트 집단이 있어. 걔네들이 베이징대를 나오고清华대를 나오고 그럼 걔네들은 한국 유학생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야. 훨씬 더 잘 알아 실제로. 걔네들이 훨씬 한국 유학생들보다 엘리트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한국 유학생들보다 몸값이 낮아. 그러면 대기업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 걔네들 채용을 한다니까. 한국 애들은 대기업 연봉 10, 한 7, 8천 줘야 돼. 근데 걔네들은 한 3, 4천만 줘도 일한다 그래. 근데 학벌은 이 한국 유학생들보다 훨씬 더 좋아. 그럼 걔네들 채용한단 말이야. 근데 채용을 했어. 그럼 걔네들이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 뭐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국 본사로도 일을 하러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 생활 좋은데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이민을 와.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인이 되잖아. 이런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간첩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할까 이거야. 사람들 말해. 에이 야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애 낳고 한국 사람이랑 살고 있고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에이 설마 그 사람이 간첩일까? 여러분들 옛날 실제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30년 40년 동안 살다가 자식도 2명이나 낳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간첩이었던 그런 사람이 실제로
진짜로 있었어요. 물론 내가 그 사람들이 다 간첩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해볼 수 있다 이거야. 왜 그렇게 순진한 마음을, 동화 같은 마음을, 이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하냐 이거.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지금 다 틀렸어. 여러분들 한국의 모든 산업들은 지금 중국한테 다 틀리고 있고, 중국은 지금 그거를 치킨 게임 해가지고 다 이겨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봐봐. 한국은 더 이상 중국으로 수출할 게 없다니까. 중국이 그거 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 반대로 중국이 이제 한국으로 수출해. 왜? 싸니까. 무역 흑자, 무역 적자 그 지표만 봐도 답이 나와요. 한국이 왜 중국 상대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 한국은 더 이상 중국한테 수출을 해줄 게 없다고요. 순진이 아니고 멍청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 대한민국의 그 경제 수준과 GDP와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 이런 거 K컬처 이런 것들을 또 퍼뜨리고 있는 이런 민족으로서 그렇게 멍청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한국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은 거 같다고? 자 19일 IT-홈 등 현지 매체,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도장장치 업체 킹뱅크와 글로웨이는 지난 17일 중국의 전자상 거래 사이트에 32기가 용량 DDR5 D램을 내놨다. 16기가 용량 2개가 한 세트인 이 제품의 예약 구매 가격은 약 한국 돈으로 98,000원. 두 제조사는 모두 메모리 공급 업체와 제작 공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품명에는 국산 DDR5 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DR5는 PC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에서 공급되는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CPU에도 탑재되는 차세대 D램이다. 이거를 우리가 삼성이랑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한국이 그동안 한 30년 동안 우리의 먹거리로 해먹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이 기술을 중국에 넘겨줬고 중국이 이걸 만들어내잖아. 이제 여러분들 중국은 이거를 대량 생산 시작하잖아요. 한국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공급하지 않을까요? 그럼 한국은 더 이상 이제 먹거리가 없어져요. 근데 이 기술을 누가 줬다? 한국이 줬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정말 멍청하고 순진해가지고 당하는 케이스인데 제일 큰 케이스가 뭔지 알아? 이거 얘기를 또 해주면 여러분들 이것도 진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은 방화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방화벽. 우리가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 거야. 중국에서 구글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 한 약 수백 개의 사이트 정도가 접속이 안 돼. 왜? 중국에서 그걸 다 차단해놨거든. 그게 중국의 방화벽이야. 인터넷 방화벽. 근데 여러분들 그 방화벽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아요? 진짜 중국이 정말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하는 기사들 그런 거는 싹 다 걸러줘요. 정말 잘 돼 있어. 중국은 그걸 만들 때 그 프로젝트를 금방패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황금방패. 그게 90년대에 시작이 됐어. 그래서 중국은 성공을 했죠. 정말 방화벽을 잘 만들고 해외에서 중국 사이트 접속은 가능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해외 사이트는 접속을 못해. 그리고 중국 정부가 중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기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싹 다 걸려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못 보게.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는 VPN이라는 게 있죠. VPN을 이용해가지고 벽 밖으로 넘어와서 세상의 소식들을 보는 거. 그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VPN이고 그걸 막고 있는 게 이제 방화벽. 중국에서 그거를 황금방패 프로젝트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 야 이게 진짜 참 역설적으로 중국에서 그 방화벽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가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야. 미국 클린턴이 진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중국이 뭐 인터넷 방화벽 그런 걸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곤라 이랬어.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어. 곤라 잘 해봐. 진짜 클린턴이 실제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순진했던 거지. 그 방화벽을 누가 세워줬는지 알아? 미국이 세워줬어요. 근데 오늘 날이 미국을 봐봐. 중국이 뭐 하기라도 미국한테 뛰어넘을까 봐 아둥바둥 지금 중국을 때려 누르고 있잖아.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 놔뒀다가 이제 진짜 중국이 따라잡을 것 같거든. 미국이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도 제재하고 저것도 제재하고 관세도 제재하고 그걸 미국이 다 만들어준 거야. 한국도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한국의 먹거리들. 옛날에 그렇게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 가서 공장을 차리고 뭘 차리고 한 20-30년 해먹었잖아. 근데 그 20-30년 사이에 그 기술 중국한테 다 넘어간 거야. 우리는 옛날에 콧방귀를 꼈었겠죠. 뭐? 중국이 뭘 만든다고? 중국이 한국을 뭘 만든다고 뭘 따라한다고? 우리도 잘 해봐. 올라오게 돼. 이렇겠지. 그런 태도였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지금 20-30년 지났잖아요. 지금 중국에 진출했던 대기업들 싹 다 쫓겨나고 기술 싹 다 뺏기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들 중국이 다 만들고 있고 그걸 한국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세계로 공급하고 있으면서 한국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주가 폭락하면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메모리 반도체 이 관련된 기사를 가져온 거는 이건 그냥 한 조각일 뿐이야. 이런 일들이 모든 산업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이것들을 유출시키고 갖다 주고 하는데 누가 제일 큰 역할을 합니까? 그다 간첩이야. 자 간첩 얘기 나와가지고 또 한 게 이 기사 보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구글이나 네이버에나 중국 간첩, 한국 활동, 한국에서 중국 간첩 적발, 중국 비밀 경찰서 이런 거 검색하잖아. 겁나 많이 돼. 최근 간첩 관련된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뉴욕에서 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혐의 60대 유죄 시인. 최근 기사. 뉴욕에서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시인했다. 미국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향후회 간판을 내걸고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하튼에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 경찰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계 미국인 천진핑은 60세야. 이날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미 연방수사국 FBI는 천진핑이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국의 범죄적이고 억압적인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불법 경찰서를 설립하는 데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간첩들이 어느 나라를 가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네들도 그 사무실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무실을 진짜 대놓고 여기는 뭐 중국 간첩 사무소 이렇게 안 차리지. 그게 어디 뭐 구멍가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 음식 전문점, 양꼬치집, 호거집 혹은 뭐 중국 음식 수입 판매점 매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별게 다 될 수도 있어. 여러분 한국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미친 듯이 많아. 이 얘기를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유튜브에서 별로 안 나왔거든. 왜냐면 이건 기사로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 난 믿었는데 요번에 정말 요번에 이 개헌 사태부터 시작해서 탄핵 그로부터 또 시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중국 간첩 혹은 북한 간첩이 한국에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정도로 모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 난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저는 지금 무슨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댓글 이상한 거 달지 마세요. 저는 좌를 지지하지도 않고 우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야. 저는 그냥 중립 입장에서 하지만 그냥 정말 중립 입장에서 중국과 북한이 간첩이 한국에 있다는 건 이건 정말 200% 300% 사실이야.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른가 싶어서 난 너무 신기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누굴 지지하든 난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난 여러분들이 좌를 지지하든 우를 지지하든 난 상관 안 해. 난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실은 알고 있으란 말이야. 이날 유죄 인정에 따라 천진핑 내년으로 예정된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아무튼 이 사람이랑 같이 또 기소된 루젠 왕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간첩 활동을 혼자 하기는 힘들죠. 그죠? 많이 있지 당연히. 무리로 이어다니면서 그들만이 수법으로 연락을 하며 여러분들 중국이 왜 그렇게 감시가 심하고 간첩법이 그렇게 발달이 돼 있고 중국 간첩법이 아마 제일 발전돼 있을 거야. 그리고 중국의 CCTV 기술 전 세계 1위야.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왜 1위냐? 정말 중국이 한 사람이 하루 이렇게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CCTV에 찍히는 그 횟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게 아마 한 150배 정도가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서 딱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뭐 친구들 만나고 밥 먹고 뭐 출퇴근했다가 뭐 이렇게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냥 밖에서 하루를 보내. 하루에 약 150배에서 200배였나? 그 정도로 CCTV에 찍혀. 근데 그 CCTV가 그냥 실내에만 찍히는 게 아니라 CCTV에 딱 찍히잖아. 그러면 그 CCTV가 당신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당신의 인생이 다 나와. 당신이 살아온 인생 모든 자료들이 다 떠요. 그게 중국의 감시 체제야. 근데 중국은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잘하냐? 지들이 해봤으니까. 걔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스파이 활동이 간첩 활동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비밀 경찰서 이런 거 중국의 간첩 비밀 경찰서 이런 것들 제주에도 있었고 그걸 검색을 한번 해봐봐. 엄청 많아. 한국에서도 많이 적발됐어. 근데 중국은 이거를 뭐 지들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는 나라를 위해 가지고 나는 미국 가서 난 간첩을 해야겠다. 뭐 자발적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 다 정부 지시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절대 인정 안 하죠. 저기도 봤잖아.
나왔잖아. 윤석열이 그 간첩 얘기 딱 발언했을 때 중국 쪽에서는 바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고 유감이다. 뭔 얘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뭔 간첩 같은 소리 하고 있냐? 근데 이렇게 바로 기사 뜨잖아. 뉴욕에서도 잡히고, 야, 유럽에도 간첩 있고, 야, 여기저기서 중국 간첩들 계속 잡히고 있는데 한국은 그거 안 잡을 거야? 그냥 뭐 한국 거 그냥 그대로 다 뺏겨도 그냥 상관없어? 여러분들 이건 2023년 기사인데 봐봐. 저도 아까 그냥 중국 간첩, 뭐 국내 간첩 활동 이런 거 검색했을 때 이런 거 엄청 뜬다니까? 이거 봐봐. 이 작년에 나온 기사예요. 나라 넘어갈 뻔했다. 간첩반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이거를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북한 연계된 지하 조직 활동을 펼친 이런 간첩들이 대거로 적발했다는 이 기사. 이거 작년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캡처해서 한번 봐봐. 그리고 실제로 이 간첩을 배경으로 찍어낸 영화도 있잖아. 그 한국에 뭐가 불리할 때 실제로 북한 쪽으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거 지금 좀 시끄러우니까 니들이 이거 한 개 좀 해줘. 그래가지고 이거 좀 잠재우자. 이런 식으로 연락했던 그런 새끼들도 있잖아. 그거 다 간첩이야. 영화는 그걸 너무 미화시켜가지고 너무 막 무슨 영웅물처럼 그냥 액션 영웅물 이런 걸로 찍어놨는데 그거 다 간첩 활동이야. 자 여러분들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인력 중국의 이직 알선 무등록 업체 대표 구속 기소. 2018년 무등록 컨설팅 업체 설립 뒤 핵심 인력에 접근. 구속된 삼성 하이닉스 임원 출신이 설립한 회사로 알선. 왜 삼성이랑 하이닉스에만 접근을 했겠어? 반도체 기술 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중국 기업의 알선. 여러분들 이걸 산업 스파이라고 하죠. 이것도 간첩 활동입니다. 맞아요. 한국이 중요한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게 디지털화가 이렇게 안 돼 있을 때는 국내에 있는 국보들 뭐 골동품이라든지 국보들 이런 걸 해외로 빼돌리면 그것도 간첩이었어. 근데 요즘 시대가 이 진짜 실물 보물만 보물이 아니잖아. 지적 재산권, 지식 이런 것들도 한 나라의 보물이야. 이 보물을 세계로 빼돌린다. 이것도 간첩 활동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 지적 재산권, 이 지식이 지가 직접 발명해낸 거야. 그러면 그건 얘기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기술, 야 이거 내가 발명한 거고 이거 내 특허야. 내가 발명한 거야. 그럼 네가 미국에 팔든 중국에 팔든 그건 네 마음이지. 네가 발명한 거니까. 하지만 한 기업 안에 있는 기술을 빼가지고 어디 판다? 이거는 간첩 활동이에요. 자, 이 기사 봅시다.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반도체 핵심 연구 인력을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알선한 무등록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국내 주요 반도체 회사 출신 전문 인력을 중국 현지 업체로 이직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소개료 3억 원 상당을 취득한. 여러분들 이 새끼는 3억 벌지. 나라적으로 봤을 때 그 손실은 얼마일까? 3천억? 아니 3조? 아니 그거보다 더 크지 않을까? 한국 GDP를 지탱하고 있는 이 기술력이 싹 빠져버리는 건데 이건 몇백 조겠지? 근데 이 새끼는 3억 챙겨 먹었대. 3억 원 상당을 취득한 무허가 컨설팅 업체 대표 A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진세미의 요청에 따라 국내 삼성전자 출신 핵심 기술 인력들이 진세미에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직자들이 연봉 20%를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A씨를 통해 진세미로 이직한 삼성전자 출신 공정개발실장 오모 씨는 최진석 씨와 함께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에 있다. 여러분들 한국의 고급 기술들이 이렇게 털립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들 다 털렸어요. 왜 반도체 쪽이 많이 털리느냐? 그게 대한민국의 주요 먹거리였고 그게 대한민국의 GDP 수입을 창출하는 지탱하는 그런 산업이었잖아. 중국은 그 산업이 탐났던 거지. 큰 돈이니까. 그걸 중국으로 가져가면 중국이 더 잘 살고 잘 거니까. 근데 그렇다 치자. 옛날에 이런 식이었어. 중국이 이제 한국을 한 개 따라잡아가지고 중국 쪽에서 자 그래 야 우리 이거 만들어냈다. 그럼 한국은 이미 앞서 나가 있어. 그래 니들 뭐 DDR3야? 이제 DDR4야. 니들 이제 4 만들어. 야 우리는 이제 5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만 먹거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기사 떴어. 중국이 이제 DDR5를 만든다. 저도 솔직히 그 안에 뭐 디테일한 기술 뭔지 몰라. 하지만 그냥 진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만약에 DDR5를 가지고 만들게 된다. 그럼 한국은 이미 거기 앞서가서 DDR6 나와야지. 아니 더 앞서가든가. 그래야 또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면서 이걸 한국이 전 세계 시장에 팔면서 한국이 돈을 벌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 봐봐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그냥 현실이래. 진짜 어떤 분들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현실 이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자 그 대한민국의 2차 전지주,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2차 전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또 한동안 주식 시장에서 뜨거웠고 요즘 많이 다운돼 있지만 또 이제 재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또 미래 또 올라갈 거다. 지금 사이클이 올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사이클이잖아요. 배터리 관련주 사이클 없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난 틀리길 바래.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더 잘났으면 좋겠지만 중국이 훨씬 더 싼 가격에 중국이 제일 잘 나요. 왜? 기술력 그지. 근데 반값이야. 한국의 2차 전지 관련 ETF는 트럼프 악재, 환율과 탄핵 리스크 등이 겹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 이거는 그래 요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탄핵과 대형과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에서 골마있던 정말 골물대로 골맞던 그런 것들이 골이 터져버린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봐. 나는 이게 지금 악재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주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자리 찾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냥 그런 계기가 이번에 이런 대형과 탄핵 이런 것들 악재가 이게 그냥 시점이 된 거지. 한국 2차 전지 담은 ETF는 마이너스 25%인 반면에 중국 거 담은 애들은 40% 떡상이야. 야 이게 현실이에요. 보조 배터리 다중산이고 그렇지. 보조 배터리 다중산이고 싸니까. 요 기사도 있습니다. 유럽 4개국 해적 케이블 결단 의혹 중국 선박 승선 조사. 이거 봤어요? 발트해 케이블 파손 혐의를 받은 중국 선박에 대한 유럽 관련 국가들이 조사가 중국 정부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는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펑사무라는 선박이 있었는데 그 해적 케이블 있잖아. 그 해적 케이블 있는데 이 선박이 선박에 그 닻이 있잖아. 그 선박이 바다 위에 정박해 있을 때 그 닻을 내려가지고 그걸 딱 땅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그 배가 막 이렇게 막 바다의 파도에 따라서 막 떠내려가지 않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게끔 그 닻이 있잖아. 근데 이제 정박할 때는 이게 닻을 내리지만 이제 얘가 이제 배가 이동할 때는 닻을 올려야 되거든. 근데 이 중국 선박이 닻을 안 올리고 180km를 간 거야. 180km 가면서 유럽 쪽에 있는 그 해적 케이블을 다 끊어먹은 거지. 여러분들 이거 정말 그 선장 아이고 내가 덫을 올리는 거를 내가 깜빡했네. 아이고 미안해요. 정말 배가 덫을 올리는 걸 깜빡했을까? 여러분들 나 배 타본 사람이야. 덫을 내린 상황에서 그거는 배를 조종하는 사람 입장에서 덫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걸 모를 수가 없어. 이거 2000% 고의야. 근데 왜 했을까? 왜 고의로 유럽 쪽에 있는 해적 케이블을 다 끊어냈을까? 자 이와 관련돼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린젠이라는 새끼는 중국은 스웨덴, 덴마크를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 합동 사실관계 조사에 관해 충분히 소통했고 지금은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더 제공할 정보가 없다. 중국이 개방 협력과 전문 객관의 원칙에 근거해 관련 국가들과 소통 협조를 강화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함께 규명하고 사건이 타당한 해결을 막기를 원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앞에서는 겁나 정의로운 척하고 선비인 척하고 정말 딱 잡았더니 모른 척하고 협조에 조사할 거다. 전 당당합니다. 이건 정부의 지시가 있었을 거고 지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거라는 건 난 너무 확신해. 중국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20년을 살았어. 중국에서 20년을 살면서 중국 사람들이랑 일도 해봤고 여러분들 순진한 척하면서 순수한 척하면서 뒤통수 치는 게 중국 애들이야. 진짜 잘해요. 비즈니스 스타일이래. 이걸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알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잘하는지 알아? 중국 사람들도 여러분 난 다 중국 사람들한테 들었어.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있잖아. 중국 사람들도 정치 얘기를 해요. 근데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중국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중국 사람들도 중국 안에 썩어 있는 이런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 친구들끼리는 막 씹어. 막 얘기해. 괜찮아. 친구들끼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디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아니면 내가 내 트위터에 올리든가 아니면 웨이보에 올리든가 그건 하면 안 돼. 하지만 중국 사람들끼리도 모이면 정부 졸라 씹어요. 개 씹어요. 나는 중국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걔네들 만나가지고 밥 먹다 보면 들리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 진짜